사유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생각을 갖고 나가는 어른들의 이야기. 사유의 정원. 안녕하세요. 사유정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의 가드너 녹음입니다. 오랜만이죠. 한 달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저번 달쯤에 일정이 요즘에 많이 바빠지고 있어가지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의미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발행한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6월의 중순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동안 바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주제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6월 3일에 이루어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로 발생한 이야기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의 주제는 정치가 아니기는 합니다. 애초에 철학, 문화, 예술, 근데 사회 문화도 조금 다루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에게는 정치 이야기이기 이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제가 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크고 작은 철학적, 예술적, 사회문화적 경험 등을 나누는 곳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사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 경험인 것 같아서, 제 경험과 의견인 것 같아서 크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근래 들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면서도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불안정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저도 아주 한 사람 소시민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국가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감각을 느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동요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평소에 저는 정치에 깊이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신 30대 초반에 청년으로 그리고 예술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나름 방송도 보고 정보를 좀 찾아보고 투표를 하는 편인데요. 지방선거는 후보가 너무 많다 보니 이렇게 그동안 막 다 알고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제 저에게 뭔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집으로 배달 오는 그 우편물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가는 것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현생이 너무 바빠가지고 투표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일이 되니까 뭔가 안 하려니까 마음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이제 그 후보군이 있는 선거용지 그것들을 이제 뜯어가지고 벼락치기를 했어요. 이렇게 다 바닥에다 깔고서 교육감 후보가 몇 명이고 누구인지, 시장 후보 누구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분리를 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읽고, 이렇게 1시간까지는 아니고 네, 그 안쪽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후보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저는 확실히 좀 정확한 것 같긴 한데, 그 선거용지를 볼 때는 그 내용의 일관성이나 알맹이?
듣기에만 번드르르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단어의 어떤 정확성 그리고 그 하위 개념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은 그래도 조금 판단이 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미지나 선거 용지 안에 보면은 막 사진을 쓰는 방식 있잖아요. 사진이나 수치적인 것들? 그런 거를 이미지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키워드를 쓰는 방식만 확인해도 저는 판단이 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보고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좀 많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이거 모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한 명 한 명 정당에 누가 있고, 막, 누가 누구를 뭐, 누구랑 어떤 사건이 있었고, 막,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 역사 같은 건 모르지만, 아,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정말 잘 알고 싶어도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건 뭔가 족보처럼 요약된 어떤 정보로서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본인이 직접 보고 느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관심 갖고 그 맥락을 읽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제가 좀 그렇게라도 투표를 하고 온 게 좀 아주 다행인 것 같고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관심이 좀 더 생겨서 네. 앞으로 좀 더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투표지 부족 사태가 터졌죠. 그 사실을 보고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심지어는 대기를 하다가 집에 가고, 또 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게 보이고, 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투표하는 것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결과에, 당장 집계되는 결과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과정이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효율적이지 않고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투명해야지 이 민주주의 방식이 잘 돌아가는 건데, 그것들이 무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직접 손으로 일련 번호를 쓰거나 대기표를 즉석에서 해서 나눠주는 등 뭔가 기이한 대응 방식도 있었고 알고 보니까 뭐 원래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엄청 많이 있었는데도 그게 배송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대신해서 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미리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했죠. 이거 곧 있으면 투표용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가져다 달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한다. 미리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미리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1차 충격이었고, 이제 2차 충격은 그렇게 해서 카톡방으로 실시간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왜 그걸 손으로 썼냐 하는 것들? 의문이 너무 많이 남았죠. 저도 시민으로서. 그래서 상식적으로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비전문적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었어요. 뭔가 선관위의 대응과 경찰 진압 등도 있었고, 시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하고,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집에서 혼란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가족이나. 정말 그냥 혼자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 게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좀 혼자서 계속 이
과정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금요일쯤부터는 이제 SNS랑 뉴스랑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뉴스를 뭐 딱히 챙겨볼 정신은 또 안 돼 가지고 이제 SNS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한번 보고 '어라? 그러면 이 정도면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러고서 뉴스로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되게 파편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집회가 열렸던 일이거든요. 일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이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대응 방식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뉴스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는 개인으로서 뭔가 무엇 하나 믿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이어진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 이어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들이 극과 극에 달한다면 '이거 뭘 믿어야 되지?' 이렇게 '내가 뭘 믿을 수 있지 지금?' 내가 할 줄 아는 건 지금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며칠 동안은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나라 걱정을 한 게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요즘에 개인적인 삶도 뭔가 할 게 많아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었거든요. 아니,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셨겠지만은 저는 올해 들어 역대급으로 머리 아팠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SNS를 보기 시작하면은 또 계속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SNS도 솔직히 얼굴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그 상대방이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진짜처럼 보게 되면 또 혼돈이 오거든요. 근데 SNS는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들이 계속 위에서 아래로 무한하게 펼쳐지는 형식이다 보니까 참 사람들에게 착오를 줄 수 있는 매체예요. 되게 어 어 잘못하면은 휩쓸리기 굉장히 쉬운 매체고 저 또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만을 믿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6월 7 일에 올림픽 공원에 있었던 그 집회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사실 그 전날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날 그 한강에서 하는 그 축제가 있어요. 지금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한강에서 물놀이하는 축제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려고 이제 짝꿍과 예매를 해서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에 너무 진짜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우리가 물놀이 하면서 놀자.' 이래서 정말 그 날을 설레면서 기다렸었는데 이게 갑자기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놀 거리고 뭐고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못 놀러 가겠는 거예요. 근데 짝꿍이랑은 놀기로 약속을 했고 곤란했죠. 근데 일단은 '마음이 가는 선택을 하자.' 해서 아침에 막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누워 있다가 막 옷 갈아입었다가 막 이랬거든요. 결국에는 '아 이러고 있지 말고 일단 나가자.' 해서 수영복도 챙기기는 했어요. 역시 모르니까 챙기고 여러 가지 짐들도 챙기고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그 태극기 그 깃발 이제
작게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으로 시켜 봤어요. 그래서 쿠팡으로 배송 온 것을 들고 야무지게 챙겨서 그렇게 해서 짐을 한 보따리 들고 택시를 타러 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 한 5-6만 원 정도 나오는 거리거든요. 시간으로는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해서 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거기 택시 타고 간다고 하니까 택시 기사님이 "거기 외관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 있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랬더니 "왜 뭐 오늘 콘서트 있냐."고 그러셔 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거기서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 그걸 구경하러 간다." 했더니 "아 그러냐."면서 아예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도 이게 엄청나게 이 정보가 어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미디어로는 노출되고 있지 않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조금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좀 걱정도 했어요. 그 1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택시 기사님이 막 정치 얘기 막 강요하시는 분이면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가씨는 1 번이냐 2 번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자기랑 똑같다고 다행이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지지하시는 곳이 없으시구나 해서 저도 좀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 정당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건 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어 잘 다녀오라고 응원도 받고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런 집회를 가 보는 거다. 너무 궁금해하고 이상해서 가 보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의문이 들 때 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기 같은 택시 기사는 현생이 그러니까 삶이 너무 바쁘고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실 가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참 대단한 거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감사하다고 하고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서 혼자 도착한 올림픽 공원은 저는 그날 처음 가 봤었거든요. 굉장히 넓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냥 걸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핸드볼 경기장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이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뉴스로 보도된 숫자랑은 굉장히 다르구나. 거기서는 몇백 명 정도라고 했는데 몇백 명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어서 딱 몇 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계속 그 경기장을 돌았거든요, 저는. 인원이나 계속 사람들이 오고 가는 풍경, 그리고 어떻게 다들 있는지 그걸 좀 관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도되는 게 부분적인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평균의 것인지 알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잠깐 있어서는 안 됐고 아주 좀 긴 시간 동안 그 풍경을 봐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거는 천천히 그 경기장을 돌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게 된 거죠. 음, 보통의 풍경은 이제 같은 단어를 외치면서 서 있는 게 흔한 풍경이었고, 그날 제가 갔을 때는 재선거라는 타이틀만 외치고 있었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말도 있었고, 아마 그 타이틀이 조금씩 바뀌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날은 재선거라는 단어만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제가 왔었을 때는 음모론자나
어떤 특정 정당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가 되게 약간 불손해 보이는, 어, 그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그 뉴스를 믿을 수 있나? 아니면 내가 SNS를 믿을 수 있나? 뭐가 진실이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이제 또 간 것도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집단이 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음모론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말이나 글이 있어야지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음모론이라는 거는 어, 겉으로 봐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 사람의 생각, 그리고 믿음,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혹은 거기에 만약에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집단적 성향을 알 수 있지 않다면, 그럼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봐야겠죠.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그들이 들고 있는 플랜카드라든지 어떤 텍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제가 갔을 때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재선거라는 말 하나로 어,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철학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글이 써 있는 뭐 포스터라든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려나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더만요. 그런 게 없고, 이제 제가 봤던 가장 긴 글은 그냥 스케치북에다가 쓰여진 글인데, 그 글도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는 글은 전혀 아니었고, 무슨 재선거 글만 외쳐라, 뭐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이런 거가 티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누군가가 되게 하나의 어떤 정리된 그런 양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같은 글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참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런 것도 많이 느끼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의아한 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 시위대나 이런 말로 불릴 거라면은 그 집단적인 성향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뉴스를 내보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이후로 '아, 뉴스를 다 믿을 수 없겠구나. 언론이 정확하지 않고 되게 편파적으로 나아가고 있구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전에도 약간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막 하나하나 그렇게 깊숙이 정치적인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 가지고 막 그 말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는데,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집회에는 가보지 않았던지라 비교군이 없어서 사실 어떠한 풍경인지는 잘 모르긴 해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어떤 건지 보자 하고 그냥 정말 개인적인 차원으로 다녀온 거라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날 제가 보아온 풍경은 뭔가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강요하거나 폭력적이라거나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뭐, 제가 그곳을 정말 면밀하게 모든 순간순간을 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 없었는데요?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날 제가 그래도 최소한 한 10시간은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가가지고 밤 11시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한 9시간 정도네요. 그래서, 그날 이제 거기서 계속 걷기도 하고, 친구랑 통화를 하기도 하고,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밥은 나가서 먹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돌다가 낮의 풍경과 저녁의 풍경을 어쨌든 동시에 본 거죠. 그랬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것과는 거리 멀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연령대나 온 사람들도 엄청 똑같지가 않고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부부, 가족 많이 봤고 애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아 이렇게 시끄러운 데 있어도 괜찮나?' 이런 저는 걱정이 들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잘 있더라고요, 그렇게 외치는 곳에. 그래서 어린이들도 많았고 강아지나 뭐 이런 반려동물도 있었고 저 같은 젊은 여성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커플들 뭐 그냥 정말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의 특성이 좀 이제 쾌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회라는 용어가 저에게는 예전엔 좀 무섭게 다가왔었는데 저는 무섭진 않았고 직접 가서 보니까 오히려 '내가 두려워했던 게 조금 허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원래 짝꿍과 이제 한강에 있었던 그 놀이 축제를 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어긋나면서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면서 둘이 뭔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또 한편에는 좀 이렇게 따로 동떨어져 있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막 더 이상 그곳에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터벅터벅 걸어서 그 핸드볼 경기장을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걷다 보니까 뭐라 그러지? 그 수영장? 올림픽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영 경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가 5시였나? 그랬는데 그 그 폐장 시간이 1시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머리 아프고 이따가 만나야 되는데 좀 식혀야겠다. 좀 기다리는 동안 식혀야겠다 해 가지고 제가 수영복을 갖고 갔잖아요. 그 수영장에 갔어요, 갑자기. 이거 약간 코미디긴 한데 그래서 수영장에 갔는데 그 올림픽 공원 그 수영장 엄청 좋습니다. 그 트랙이 진짜 길고요. 정말 쾌적하고요. 그리고 그 트랙이 많아요. 저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 수영장 다니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아마 트랙이 6개인가? 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훨씬 많아요. 한 2배였던 것 같아. 2배고 사람들도 적당히 있고 25m가 아니라 50m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물 깊이도 달라요. 물이 이제 가슴팍까지 오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거의 몸이 키가 잠기는 정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수영하고 수영 연습하고 1시간 동안 그랬답니다. 그리고 안에 수영장 그 샤워실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규모가 크니까 샤워실도 완전 많고 네.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 수영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저희 짝꿍과 얘기가 잘 되어서 둘이 같이 저녁 집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녁부터가 진짜였어요. 제가 사실은 낮 동안에는 혼자 가기도 했고 조금 이제 그 분위기 파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내가 이곳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이제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걷고 보고 하는데 뭐 내가 당장 이 집회에 참여하려고 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확인하러 온 거였어서 이제 뭔가 그냥 서성이기만 했었어요, 관찰하고.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나니까 조금 제가 안정이 돼 가지고
이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보고 저도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는 갔는데 사람이 제가 낮에 봤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밀집도가 남달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시스템이 굉장합니다. 그게 자원봉사도 이게 뭐 이게 그 주최하는 측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누군가가 자원봉사가 하고 싶으면은 그냥 와 가지고 저 오늘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합류가 되는 그런 형태였고, 그러니까 누군가 주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그 구조를 만들고 다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있었고, 제가 낮에 봤던 풍경과 저녁에 봤던 풍경이 또 달랐던 게, 낮에 있었던 시스템이 더 발전해서 저녁에 몇 시간 만에 발전해 가지고 그런 풍경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사람들이 거길 또 지켜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멈추지 말래요. 멈추지 말고 내려가고 사진은 내려가서 찍어라. 왜냐면 멈추면 다친다. 밀려서 다친다. 이런 안내도 해주시고요. 이제 사람들이 서서 구호를 외치는 그 구역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밑에 마스킹 테이프로 그걸 나누고 이동하는 통로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꽉 차 있으면 이동을 못 하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구분을 해 가지고 복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낮에는 없었거든요. 저녁에 생긴 거예요. 그것도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구호 물품이 오는 그 섹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랑 뭐 간식이랑 막 이런 게 쫙 즐비하게 있고, 그거를 막 착착착착 나눠 주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를 질서정연하게 그것들을 받아서 이동하고, 누구 하나 뭐 술 취하거나 막말하거나,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술 취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가 공원이고 집회가 열리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뜨거우면 막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도 있을 법하잖아요. 근데 술 마시는 사람도 없고 술을 먹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너무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싹 구경을 하고, 이제 플랜카드처럼 스케치북에 이제 태극기랑 뭐 구호를 써두는 장소가 있었어. 그럼 또 거기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은 그것만 하세요. 그걸 해서 나눠주세요. 거기도 사람이 꽤나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서 있는데요.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는 시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선거 구호를 계속 외치기도 하지만 중간에 이제 누가 올라와서 말을 했나? 근데 누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희한한 게 음향 장비가 아주 열악해 가지고 무슨 확성기 하나로 누가 막 앞에서 막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말도 안 들려요. 그래서 '아 저런 거를 왜 하지?' 싶기는 했는데 솔직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나? 근데 그때도 다들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조용하게 있고,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조용히 있고, 서 있는 사람들도 떠들지 않고 조용히 있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잠깐의 그 고요한 순간도 저에게는 되게 인상 깊은 그 장면으로 남아 있어요. 저희도 같이 기다리다가 이제 구호를 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해온 태극기도 펼치고 하면서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끄러운 공간이나 사람이 많은 공간을 가면 굉장히 기가 빨리는 타입이에요. 그런 데를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고 잘 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날 너무 신기했던 게 그곳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기가 빨리거나 막
몸이 뭔가 축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같은 말 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듣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나요? 거의 없지. 그러니까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거기서는 하루 종일 그 구호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막상 외쳐보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정도의 에너지와 소망과 바램을 갖고 순수하게 같은 단어를 외치잖아요. 저는 그 퍼포먼스, 아트를 하는 예술가로서 그 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로 느껴졌어요. 같은 단어를 외치는데 그 단어를 외치는 순간순간이 계속 다르게 느껴졌고, 지루하다라는 느낌보다 계속 힘을 얻는 것 같다? 이 앞으로 발화하는 에너지가 중앙으로 모이면서 그것이 나의 목소리에도, 그리고 나의 기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힘을 받게 됐고, 그 안에서 리듬을 발견하려고 하고, 흥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루하지가 않고요. 신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모인 이유는 꽤나 심각한 문제이면서 어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주권,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그런 어떤 무거운 마음으로 모였는데, 정작 그 구호를 외칠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좀 어떤 다른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은 부분이기도 했어요. 구호를 외치는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같은 단어이니까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호흡도 규칙적이고, 그런데 사람들의 말들은 딱딱 맞죠. 하지만 그 구호를 통해서 우리가 몇 시까지 해야 된다라는 시간적인 목표라든지, 뭐 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보상이 즉각적이지도 않고, 어,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모여 있고, 사실 그 요구를 들어줄 사람들도 거기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용할 수도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씩 속도가 빨라져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즐기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추임새를 넣었어요. 그 중간중간 숨 쉬는 호흡하는 타이밍에 반박자로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했지만 옆으로 점점 더 퍼져요. 그 추임새의 흥이 옆으로 퍼져요. 그리고 각각 다른 포즈로 구호를 외치고 뭐 팔을 흔든다든지 뭐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게 표현되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이런 흥이 전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역시 흥의 민족답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단순한 단어 하나, 그리고 반복적인 외침,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중심점이 없는 하나의 수평적인 구조, 그리고 동그란 원형의 공간, 그 안에 빽빽하게 찬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누군가에게 요구하거나 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수행적인 퍼포먼스인 거예요. 이 소리가 언젠가 영향력이 있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 바램을 갖고 목적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심지어 약속하지 않고 만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뭔가 영감이 되기도 했고요. 최근에 봤던 어떤 예술보다, 어떤 공연보다 더 강력한 형태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에 함께 이렇게 존재하면서 저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되게 좋았고요. 내면서도 힘을 받았어요.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 잔상이 며칠 동안,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은 바빠서 가지는 못하지만 계속 떠오를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던 저에게 되게 인상 깊게 남는 그런 군집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날과 그 다음날 이틀간 돌아보면서 이것에 대한 아카이빙이 너무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수집하고 싶다? 우리가, 어, 뭔가 온라인 공간에서는 막 짧은 말들, 그리고 되게 자극적인 말들을 너무나 쉽게 쏟아내잖아요. 그런 산발적인 말들에는 오해가 쉽게 생겨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어, 생각들을 평소에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여지가 있어요. 원래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더 많은 오해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더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싸우게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각 개인 개인 한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많은 오해가 생겨날까? 사실 저는 직접 목소리를 듣고 직접 얼굴을 보면 그럴 확률이 온라인 공간에서보다는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여유가 있다면 그런 작업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서 그런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외로도 어, 되게 역사적 사건을 위한 어떤 공동 퍼포먼스의 중요성이라든지 태극기 그리기, 무궁화 그리기와 같은 어떤 국가의 어떤 상징과 같은 것을 교육으로서 알고 있고 또 내가 체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어릴 때는 이제 왜 그런 걸 해야 하는지 좀 지루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역사적인 상징이 있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걸 기록해 놓은 곳에 자꾸 보게 돼요, 제가. 막, 막 적극적으로 엄청 찾아 나서는 거는 아니지만, 관심이 확실히 가져지더라고요. 제 동네 안에서도, 이 동네가 어떤 길이었는지 막 적혀져 있는 동판이라든지, 막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도시 곳곳에 좀 있잖아요. 역사적인 것을 기록하는.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거를 딱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요즘은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그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어, 그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잘못된 것, 외래의 것들, 요즘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라든지 콘텐츠에서의 다른 국가의 콘텐츠가 포함되는 거,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잖아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겠죠? 또 이거는 역사적인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온라인 공간 안에서 그 이미지 그리고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닌 텍스트로 적혀져 있는 그런 문장들, 단어들 그런 것들이 프레임으로서 개인의 생각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 저는 우리가 요즘도 아니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 온라인 공간 안에서 뭐 남녀 갈등이 빚어진다든지, 젊은 세대와 이제 기성세대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들,
쉽게 말해서 그런 갈라치기가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갖고 있고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말들이 다 사실이냐를 두고 봤을 때 거기에는 감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고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소이면서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현실 세계의 누군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우리를 굉장한 착각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저 몰아넣는 어 되게 도파민스러운 장치인 것 같아요. 사람들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중독적인 식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인간은 그런 감정,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그런 감정에 되게 빠지기 쉽게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뇌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를 구분하고 이 뒤에 사람이 정말 진짜이고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냐 아니냐 진심이냐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 그 감정 안에 그냥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혼란한 그 디지털 세계에서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우리가 직접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현장에서 느낀 감각을 지키고 그리고 목소리와 목소리를 통해 알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혼자서 거의 지금 1시간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경험을 하고 오셨는지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또 가보지는 못해서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계속 요즘에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에 아예 관심을 끄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고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믿고 싶은 게 있고, 실행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